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채널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이유는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유튜브에 대해서 수익 창출을 이제 신청이 이제 되어서 이 과정에 부득이하게 이름을 이제 채널 이름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뭘로 할까 하다가 그냥 제 이름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최승민 TV로 바꿔서 이제 운영할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 팬덤님들의 이 소통 공간으로 이 채널을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더스는 조금 좀 과열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특히 4월달 뭐 정치적인 이슈가 있잖아요. 저희 총선을 앞두고 이 휴스템 이름도 이렇게 막 오르내리고 있더라고요. 뭐 그 과정에 같은 내부에서 뭐 언론사에 제보를 하고 뭐 정보를 흘리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피해자가 없는 불법 다단계 오명을 벗고 회사가 정상화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왜 회사 정상화를 방해하는 행동들이 나타나는지 참 안타깝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팬덤들이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젠 더 이상 그냥 수동적으로 있지 마시고 팬덤들이 회사 정상화나 아니면 선수금을 돌려받는 일이나 불법 다단계 오명을 벗는데 팬덤님들이 앞장서셨으면 합니다. 회장님 FSD 지분 관계를 저는 조금 몇 달 전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회장님께 그 지분은 대부분은 팬덤들에게 돌려주고 사업을 시작하는 게 낫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이행이 잘 되지를 않았죠. 결국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가 됐잖아요. 지금은 이 오해가 오해를 점점 더 만드는 꼴이 되고 있어요. 이게 가장 안타깝거든요. 내가 지지하는 편의 이야기는 무조건 맞는 것 같고, 그에 반대되는 이야기는 무조건 틀린 것 같고, 그러니까 오해가 오해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이건 좀 나쁜 방향으로는 뭐냐면은 시간 끌기, 분열을 만들고, 선수금 돌려받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 싸움을 하면서 양쪽 다 시간을 끄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설마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물론, 각자 뭐, 이유가 있어서 그러시겠지만, 자꾸 이렇게 오해를 만드는 일은 하지 마셔야 돼요. 되게 신뢰가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신뢰가 있어야지 바탕이 되어야지만 이 사업을 다시 참여할 수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FSD로 사업을 하시려면 참모들이나 회장님이 빠른 결단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해라는 말이 일단 또 나왔으니까 제가 삼성부동산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성부동산이 뭐 회장님 지시든 뭐 박 실장의 잘못이 있던 없던 문제는 회원들이 매우 실망을 했고 큰 상실감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팩트예요. 그것만으로도 큰 잘못이라는 겁니다. 왜 회원들에게 그렇게 실망감과 상실감과 또 때로는 오해가 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했을까? 사실 시더스 팬덤들이 순수하고 착해서 가만히 있는 거지, 이게 다른 데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은 아마 진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실망한 사건을 지속적으로 두둔하고 잘한 것처럼 이렇게 언급을 하니까 그분들도 계속 오해를 받는 거예요. 아니, 회원들이 계속 더 오해하고 계속 실망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그분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계속합니다. 제가 그걸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게 그분들이 지금 하는 일이 잘못됐다라기보다도 왜 자꾸 오해할 일을 두둔을 하냔 말이에요. 그냥 말 안 해도 될 일을 말을 해요. 난 떳떳하다 이거죠. 잘못 없다 이거죠. 하지만
다른 일반 특히 반대 세력에서 보기에는 저 사람들 뭔가 커넥션이 있겠지. 그래. 아무리 1월 달 얘기해도 벌써 10월, 12월 달부터 다 서로 커넥션이 있을 거야라고 의심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빌미를 왜 제공하냐고요. 여러분들끼리 하시면 되는데 유튜브에 공개하고 공방을 하다 보니까 이 팬덤들이 회원들이 지친단 말이에요. 그걸 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예? 그런 싸움을 누구 말이 맞고 누구 말이 그르고 그런 걸 지금 우리가 왜 들어야 되냔 말이에요. 법으로 하세요. 그러면 서로 법으로 하면 될 일을 누구 하나 뭐 고소하는 사람도 없으면서 왜 고소 안 하냔 말이에요. 서로 한다 그랬으면서 법으로 해결하시고 제발 언론 플레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큰 사건의 그 중심에 어떻게 그 일반 직원 하나 때문에 이런 큰 파장이 계속 일어나나요? 아직까지 그 삼성부동산 매매에 관한 내용 뭐 공개했나요? 아니,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그거 뭐 공개하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려요? 뭐 어디 뭐 수술했다고 이렇게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이건 무슨 되는 거예요. 공개는 벌써 했죠. 왜 지금까지 그걸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거 어떤 이유에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두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자꾸 두둔하니까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도 그 대금을 활용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정황이 보이잖아요. 또한 프로모션 기간 내 회원들 어떤 사람은 100% 주고 어떤 사람은 50% 주고 어떤 사람은 10% 주고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그런 또 10% 보상을 준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일을 지금 계속 강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거 두둔하나요? 아니, 팬덤 무서운 거 알면은 어찌 그렇게 할까요? 그건 저는 무시한다라고 밖에 보이질 않아요. 그 회장님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박 실장 부분입니다. 아니, 서로 공모해가지고 매매했다는 정황이 다 있잖아요. 그럼 서로 했어요. 그렇게 서로 합의하에 했다고 쳐요. 그런데 뭐 언변 통해 가지고는 고소하라고 하고 또 박 실장한테는 뭐 함께 하자고 편지 쓰고 이런 게 공개가 차라리 공개가 안 되게 하던가 몰래 하던가 일부러 공개하는 건가요? 서로 일부러 공개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팬덤들이 저기선 저 얘기하고 여기선 왜 이 얘기해? 팬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팬덤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어찌 이렇게 큰일을 만들고 이중적인 행동을 하시나요? 회장도 그건 잘못됐어요. 확실하게 선을 그어가지고 그때는 그게 잘못이고 이건 맞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리고 먼저 그런 일을 만들지도 말았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 와서는 욕하고 저기 가서는 옹호하고 이런 이중적인 플레이는 안 됩니다. 아니 뭐 믿음이 있어야 새로운 일에 투자를 하던가 말던가 하죠. 아니 지금 이런 상황에 신뢰가 없는데 무슨 사업이 되겠나요? 아니, 모든 게 오해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이게 될까요? 지금은 어렵습니다. 탑을 뿌리지 뭐 두 개, 세 개로 나눠져 있고 어? 회원들이 불신하고 있고 믿질 않는데 이게 되냔 말이에요. 다시 일으키려면 회원들에게 불신을 없애고 신뢰를 받으려면 더 이상 오해가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박 실장 없으면 시더스가 망하나요? 아니, 재건이 안 돼요? 아니, 그렇게 이 변호사님도 그렇고, 회장님도 그렇고, 아니, 그 박 실장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그럼 좀 나와가지고 제대로 설명이라도 좀 한번 해봐요. 유튜브 출연해가지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팬덤들이 좀 보게. 그러지도 않잖아요. 뒤에서 숨어가지고 온갖, 일을 꾸미는데, 아니, 박 실장이란 분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이변이나 이 회장님 모두 그렇게 두둔할까요? 아니, 이조라는 회사가, 아우, 이게 이조라는 회사라고 이야기하기 민망할 정도로 참, 그렇지 않나요? 아니, 이 회사가 한두 명에 의해 가지고 끌고 갈 그런 회사인가요?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신탁 관련이나 부동산 관련, 회장님의 지분 관련돼 가지고는 상위 리더들, 회사 운영에 모두 원점에서 다시 투명하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상위 리더들은. 그리고 팬덤들의 마음을 모아야 돼요. 이런 방법을 자꾸 저한테 말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 저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그래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뭐 누구나도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요? 누구나 다 공개적으로 다 하잖아요.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회장님은 지분을 내려놓고 삼성부동산 관련자는 고소를 하고
이 두 가지가 선행이 돼야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오해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씩. 지금 밖에서 언론이나 안티들이 2차 피해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회장님이나 상위 리더들이 다시 회사 차리면은 그 안티들이나 언론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잘날 때도 못 버텼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그냥 뭐 하면 된다고요? 저는 택도 없어 보입니다. 회원들 중에는 능력 있는 인재들이 참 많습니다. 뭐 법인 대표를 경험했던 사람들, 회사를 운영해봤던 사람들, 특히 쇼핑몰이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FSD 만약에 쇼핑몰 운영한다라면 쇼핑몰 운영은 어떤 전문가가 와서 할 건지, 쇼핑몰 디자인은 어떻게 누가 와가지고 할 건지, 상품 소싱은 쇼핑몰 MD는 누가 할 건지, 해외 상품 만약에 수출한다 그러면 이 허가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누가 담당할 건지, 이런 직원이 없고 인재가 없는데 뭔 사업을 하나요 도대체? 이 회원 중에 능력 있는 인재들 많으니까 그렇게 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팬덤들 위주로 공모를 하세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 우리 같이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영입한 다음에 팬덤 위주로 새로운 사업이 진행해야 됩니다. 물론 외부 인사, 외부에 있는 뭐 그런 대표 그런 분들 모셔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죠.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 시더스 이 20몇만 명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꼭 나서 주셔야 됩니다. 그냥 공짜로 하라니까 안 하죠. 월급 주고 하셔야죠. 제가 상위 리더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무보수로 하라 그러는 거지. 피해가는 팬덤들 모셔와가지고 그분들 월급 주면서 같이 만들어 가야죠. 외부에서도 받아들일 때 피해자인 팬덤들이 스스로 회장과 뭐 임원들, 상위 리더들 이런 게 아니고 피해가 예상되는 팬덤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여서 피해 복구를 위해서 나섰다. 그들 힘으로 합법적인 회사를 만들어서 피해를 막았다. 이런 뉴스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맞는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만약에 이게 성공이 된다 그러면은 피해자들이 모여서 그게 성공을 시킨다 그러면은 이렇게 성공이 돼야 외부에서도 많은 비회원들, 지금 시더스 회원이 아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요. 구조를 좋게 만들고 이게 합법적이고 진짜 이걸 참여하고 싶게끔 언론적으로 잘 이렇게 포장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처럼 둘, 셋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싸우는데 외부에서 누가 지금 방식대로 한다면 선수금을 누가 넣겠냔 말이에요. 회원은 절대로 많이 안 넣습니다. 소개도 많이 안 해요. 한 번 당했는데 할까요? 할전 합법으로 가서 보상을 합리화하고 글로벌 사업을 한다면 분명히 외부에서 들어올 것입니다. 음, 지금 이게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면, 회장님을 좀 욕심이 많고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면서 사업은 천천히 해도 된다.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잘못해가지고 교도소 갔는데, 물론 밉고 부끄럽고 싫겠죠. 하지만 아빠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이 대체해야 되잖아요. 돈은 누가 벌어요? 엄마가 힘들게 일해가지고 자식 보살피고 학비 대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들도 학비도 벌고 용돈도 벌고 아르바이트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아무리 미워도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회장님이 모두 밉겠지만 그분이 할 일이 있어요. 시더스 솔루션은 그분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 인디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 그분을 배제하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이 다 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운영할 거냔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까지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은 회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러니까 꼭 이상호 회장님 아이디어를 들어보시고 지원이든 다른 거든 하시길 바랍니다. 펜스티 지분 대부분 뭐 회장님 갖고 있잖아요. 이게 뭐 4월 배당된다고 그런 문서가 공개됐는데 그 문서 도대체 누가 공개했나요? 회원의 알 권리는 중요하지만 그게 왜 그렇게 유튜브 채널에서 그렇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공개를 하냔 말이에요. 회장님 입장도 들어보고 공개하신 건가요? 참 그런 일은 저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봐요. 지분은 대부분 회장님에게 있어요. 뭐
한 분 있지만 그것도 다 회장님이 관여하는 걸 아는데 회장님은 각종 회사 소송이나 자회사 운영하면서 대여금을 많이 이제 가져갔습니다. 이제 회장님에게 이게 배당이 된다라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배당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배당이 된다고 해도 다 회사에 갚을 돈이에요. 그거 달라고 하면 될 일이고 회장님도 주겠죠. 아니 회사에 빚이 있는데 그거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배임 횡령으로 처벌받잖아요. 수치 회장님이 다 해먹으려고 한다는 식으로 비방을 하는데 그러면 안 돼. 회장님이 미워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당하게 회장한테 요구를 해야지. 아니, 그래도 회장님도 남겨둔 자산 공개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막 몰아가면은 막말로 회장님이 중형 떨어져요, 만약에. 그럼 못 나온다고 해요, 몇 년 동안. 회원들을 하고, 임원들, 리더들 다 회장님 비방하고 공격해요. 아, 그러면 나한테도 공개 안 하죠. 숨겨둔 자산 공개할까요? 안 합니다. 우리는 현명하게 생각해야죠. 회장님이 밉지만 회장님한테 호소해야 돼요. 저희 정말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우리 부모님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진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집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카드값 못 갚습니다. 신용불량자 됩니다. 이렇게 지금에는 호소해야 되는 겁니다. 피켓은 그런데도 들어주지 않으면 외면당하면 그때는 강력하게 피켓 들고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회장님의 마음은 팬덤에게 와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사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그거를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회장님께 이렇게 호소하고 요구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으면 그때 모두가 23만 명이 들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너무 밀어붙이니까 회장님도 이 말을 들어야 될지 저 말을 들어야 될지 이 재산을 나눠도 도둑놈한테 가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상대는 그걸 내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절차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좀 절차에 따라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물밑에서는 많은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폼장님들 이렇게 주도하에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지원이나 시사모나 폼장 협의체나 꼭 회원 중심의 솔루션이 만들어져야 하고 상위 리더분들은 본부장님들이나 후방에서 지원해야 할 겁니다. 전적으로 나서가지고 하기에는 아마 무리가 있을 거고요. 꼭 뒤에서 후원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쪽 참여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어 이런 식으로 협박을 이제 많이 하는데 매우 적절하지 않습니다. 팬덤이 그들의 소유물도 아니고 왜 그걸 따라야 하나요? 팬덤들이 스스로 좋은 곳을 선택하게끔 여러분들이 구조를 그렇게 만드세요. 좋게끔 만들면 알아서 가죠. 오지 말라 해도 가죠. 몰래라도 가입하죠. 전에 그랬잖아요. 나이 때문에 안 된다 하니까 몰래 아들로 가입하고 그러잖아요. 탈퇴해가지고 안 된다고 하니까 또 다시 들어가고 싶으니까 다른 차명으로 가입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렇게 내가 자식이 원하지도 않는데 자식 이름으로 막 몇 부자씩 이렇게 넣어주고 그러질 않았나요? 왜 그랬어요? 너무나도 그게 좋고 아들한테도 그 혜택을 주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강제로 넣어. 근데 이게 내일 모레 망할 것 같은데도 넣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믿고 이 회사가 오래갈 회사이고 진짜 신뢰가 갔을 때 그리고 이 구조가 보상 구조도 혜택 구조도 뭔가 마음에 들었을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오늘은 제가 마지막으로 이 글로벌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글로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더스 정상화 플랜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PPT가 몇 달 전에 만든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어떻게 운영돼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계산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디어는 진작에 다 만들어 놨었어요. 그런데 이걸 제가 굳이 공개할 이유가 없었었고, 몇몇 분들에게는 이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거에 좀 힌트를 얻어서 같이 좀 만드시는데 도움이 되라라고 몇몇 분들에게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계속 네트워크 합법적인 회사를 요구하는 이유, 그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 가지 단점도 많지만 합법적인 네트워크 회사는 멀티 레벨, 여러 단계의 보상을 줄 수 있고, 두 번째는 합법적으로 글로벌 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게 가장 강력해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글로벌 뭐 N사, 뭐 한국의 국내 A사 다 글로벌 회원이 가입이 됩니다. 한국 회원 아래 필리핀, 필리핀 아래 태국, 태국 아래 다시 한국, 미국 이렇게 글로벌 모든 회원들을 통합적으로 가입하고 수당을 배분해 줄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지원이 그런 개념으로 나온 거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 합법적으로 이게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진짜 합법인지. 하지만 네트워크 방식으로 하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필리핀에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 수석들이 필리핀에 가입을 상의했잖아요. 그러면서 수당을 받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자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관계 때문에 돈을 줄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비자를 만들고 통장을 개설했는데 그걸 모든 사람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한국에 있는 회원들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 많은 회원들이 비자에다가 통장 개설하는 게. 그래서 지원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글로벌 통합, 그, 솔루션 앱인데, 그것도 모르겠어요. 뭐, 합법이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가장 간단한 방식이 필리핀에도, 이렇게 네트워크 법인을 허가를 받고 쉬워요. 한국보다 외국은 훨씬 쉽습니다. 물론 베트남, 중국 같은 데는 매우 어렵지만, 하지만 이렇게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이런 데들, 뭐 미국, 일본 이런 데들에게 합법적으로 거기도 네트워크 회사를 만들면은 한국 회원 밑에 그 회원들을 가입을 시켜서 그 회원들의 보상을 한국에 그대로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필리핀 회원이 가입이 됐어요. 그럼 한국이 만약에 추천했습니다. 한국 회원이. 그러면 그 필리핀 회원이 발생시킨 선수금에 대해서 홍보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고 멀티 레벨, 저는 네트워크 방식이잖아요. 6단계든 뭐 몇 단계든 거기서 나오는 롤업도 다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밑에 한국만 가입하는 게 아니고, 글로벌 회원 다 가입해? 물론 지금의 상실감에 빠져 있는 시더스 회원들은 그 비전을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시더스 내에 있는 회원들이 아니고, 그분들로만은 지금 회생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이렇게 돈을 벌고 싶어 하는 분들이나 글로벌 마케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분명 여기에 엄청난 메리트를 느껴서 참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그런 사람들이 와야지 저는 회생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구조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지금 남아있는 20만 명, 16만 명, 이 시어더스 회원들로만 어떻게 움직이려는 그런 솔루션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들 갖고는 안 돼요. 우리 회원들 갖고는 안 되고 외부에서 20만 명이 들어와야 돼요. 또 그게 한국뿐만 아니라 필리핀, 태국, 글로벌에서 들어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한국 회원은 조건이 없어요. 영내별로 들어와도 됩니다. 왜냐면은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해줘도 회원으로만 가입을 해도 현금이나 카드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건이 없습니다. 한국 회원 가입은. 하지만 한국 회원이 글로벌 회원, 예를 들어 필리핀 회원을 가입시킨다라고 하면은 그 조건이 6데이터를 달성을 해야 됩니다. 만약 제가 이 솔루션이 나왔어요. 제 기준에서는 너무나도 좋죠. 나 필리핀에 팀이 있고 필리핀에 회원들이 많이 이제 가능한 회원들, 가입 가능한 회원들이 많은데 그런데 제가 생레벨로 시작을 했어요. 열심히 이렇게 알리다가 갑자기 필리핀이 딱 다음 달에 오픈이 됩니다. 그럼 필리핀에서 연락이 오겠죠. 나 너 밑에 가가지고 사업할래. 그러면 홍보 수당이랑 롤업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내가 그 롤업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6 데이터를 달성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저 같은 사람은 무조건 6 데이터를 갑니다. 그렇게 하고 필리핀에 가가지고 열심히 필리핀 사람들에게 이 솔루션을 알립니다. 그러면 돈이 벌리니까. 그러지 않나요? 돈 많이 버는 게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 자꾸 그렇게 몰아가는데 너무 능력 없이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예? 돈 넣고 전환해가지고 3배로 전환해가지고 시간이 흘러서 2천만 원씩 주는 게 문제인 거지. 이 시더스를 열심히 알려가지고 홍보수당 받은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설명도 안 해주면서 폰비를 그렇게 수십억씩 받아간 분들이 잘못된 거지, 열심히 플랫폼에서 설명하고 관리하고 이런 분들은 정당하게 받아간 겁니다. 그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구조가 있어야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구조가 없는데 누가 열심히 하나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알리는 사람이 없는데 이게 성공이 될까요? 죽어밖에 안 됩니다. 어려워요. 물론 될 수도 있죠. 죽었다 깨라 이건 취소할게요. 될 수도 있죠. 가능하지만 희박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겐 조건을 달고 이 6데이터 달성을 하면 최소 2,600만 원 선수금을 발생이 돼야지만 글로벌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6데이터에서는 아무 혜택이 없는 것도 아니고 6데이터에 따른 혜택도 매달 주는데 거기에 글로벌 수입을 받을 수 있는 조건까지 준다 그러면은 이거 하는 사람 저는 많이 나올 거다라고 봅니다. 또 외부에서도 이 6데이터에 진입해가지고 비회원들도 이 사업을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도 이 6데이터를 달성을 하고 글로벌 조건을 따서 열심히 가서 필리핀이나 태국에 이걸 전달을 할 것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열심히 하겠죠. 왜냐면 롤업 수당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 사업 방식의 궁극적인 이야기는 멀티 레벨 롤업 수당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합법적인 글로벌 사업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려면은 정식 네트워크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제가 이런 네트워크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뭐 저보고 다단계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여러 레벨의 롤업을 줄 수 있는 거는 네트워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네트워크를 이야기하는 거고, 롤업이 없으면은 누군가는 롤업을 부정하고 잘못됐다라고 하지만 이게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오버가 되지 않는 수당의 조건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은 롤업만큼 좋은 게 어디 있나요? 예를 들어 그런 거지. 옛날에 7레벨에서는 시간의 흐름 속에 520만 원, 한 달에 520만 원 무조건 받아가는 그런 식이었잖아요. 그걸 줄여서 아무리 받아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는 7데이터에 한 달에 한 200 정도로만 낮춰놓고 그 다음에 롤업이랑 글로벌 보상 이렇게 줘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상을 조금 줄이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기존처럼 보상을 준다 그러면은 안 될까요, 이게? 그런 식으로 해야지 과거랑 똑같이 그냥 계속 뭐 9데이터 둔 다음에 2천씩 주고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일을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구조를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보상을 주자라는 겁니다. 능력 없는 사람들에게는 보편적으로 한 200만 원 정도 벌게끔 해주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1,000만 원도 벌 수 있게끔 해줘야지. 그렇게 해야지 돌아가지 않을까요? 이런 일들 안 해보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일들 많이 안 해보셨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모으고 매출이 어떻게 나오고 이러는 걸 해봤잖아요. 글로벌 사업 다 해봤잖아요. 동남아부터 중국까지 글로벌 사업도 다 해봤습니다. 거기서 한국에서는 100만 원 작은 돈이지만 거기는 100만 원 수익 구조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미친 듯이 일합니다. 필리핀 사람들 미국 가가지고 일할 수도 있어요. 일본 가가지고 알린다니까요, 그거를. 그렇게 해야지 이 회사가 살아나는 겁니다. 누군가는 미친 듯이 이걸 알려야지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만 하고 나 혼자만 혜택 받으면 이게 될까요? 안 알려요. 그냥 내 거 혜택만 받아먹지 누구한테 알리질 않아요. 그분이 필리핀 가가지고 그걸 알릴까요? 이걸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필리핀이든 미국이든 가가지고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가서 알릴 거냔 말이에요. 본부장님들 가서 알릴 거예요. 이 일을 할 사람들은 이 팬덤들, 회원들밖에 없어요. 왜냐? 가면 돈이 벌리는 걸 알기 때문에 가가지고 열심히 한다라는 겁니다. 강력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글로벌 장점이 있어야지 이 시더스는 저는 부활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한국 회원만 가입해가지고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합법적으로 글로벌 회원 뭐 지원으로 가입해가지고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외환관리법이나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까지 또 나중에 문제 삼아서 또 뭐 법적인 리스크 이런 거 가기 전에 진짜 이걸 왜 만드는지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구조는 옛날이랑 똑같은데 얘 네트워크라고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작년 8월 전에 네트워크 비슷하게 다 했잖아요, 시더스가. 그래놓고 그렇게 23만 명 모아놓고서는 네트워크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게 앞뒤가 맞질 않잖아요, 회장님도. 그 왜 롤업을 줬어요, 과거에는. 그게 롤업의 방식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우리는 합법이라 그러잖아요. 포인트니까 현금이 아니고. 그런데 그 방식 자체는 다단계 방식이잖아요. 여러 단계를 주는 게 다단계잖아요. 그 방식을 왜 했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그걸 바꾼 이유는 법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꾼 거잖아요.
그러면 옛날 방식이 좋은데 그렇게 해야 사람이 많이 몰리는데 그러면 그 구조, 법을 내 회사에 합법을 지키면 되잖아요. 그럼 그 회사를 허가를 합법적으로 네트워크 방식으로 받으면 될 일인데 그 롤업을 없애버리고 있으니 그러니까 회사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거에 저는 답답함을 느끼는 거고 뭐 제 말이 100% 맞는 건 아닌데 그냥 저는 이런 일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글로벌 회원 가입이 되어야지만 열심히 뛰는 사람이 나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 밑에 뭐 베트남 밑에 태국 밑에 필리핀, 말레이시아 밑에 미국, 예? 한국 밑에 미국, 한국 밑에 일본, 필리핀 밑에 일본, 필리핀 밑에 미국 이렇게 있어야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열심히 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가 밑에 그렇게 돈 많은 부자 나라 사람들을 가입시켜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홍보 수당, 롤업 수당, 뭐 매칭 수당 이런 게 계속 올라온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미친 듯이 뛰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이게 가능하다라고 봐요. 그리고 제 한국에서 저는 졸업이라는 게 있어요. 제 솔루션에는 졸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무한대로 받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5,200 선수금을 넣고 들어왔다 그러면은 현금으로 받아갈 수 있는 수당은 8천만 원 정도로 제한을 시키는 겁니다. 제한을 시키고 모든 인베스트 자산을 소각을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베트남에서 롤업을 받으려 그러면은 2,600 다시 투자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조건이 6대2타니까. 근데 현금 수당을 8천만 원 하고 다 소각을 시켜버리고 코인으로 주는 겁니다. 5,200만 원을. 쇼핑은 또 5,200 정도로 쇼핑도 할 수가 있죠. 그럼 쇼핑도 5,200 하고, 수입도 8천만 원 정도 수당을 받고, 그리고 코인도 5,200을 받으면 졸업이 되는 거예요. 인베스트 자산을 다 소각이 됩니다. 그럼 저 입장에서 그때 되면은 제 밑으로 필리핀, 미국, 한국 엄청나게 많은 6대까지의 많은 회원들이 하부에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이렇게 미국이나 일본, 베트남, 태국 이런 회원들이 밑에 있잖아요. 그럼 나는 자리는 없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내 인베스트 자산이 소각이 되고 5,200만 원 코인으로 보상이 되는데 내가 다시 들어와야지 이 롤업 혜택을 받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준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2,600만 원을 다시 재투자를 해서 6레벨이 된 다음에 6레벨에 따른 보상도 받고 또 내 밑에 있는 남아있는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오는 롤업 보상을 받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6레벨에 다시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저는 7천만 원 중 원금 5,200만 원 회수하고도 3천만 원 가량을 벌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3,200만 원 그냥 아예 은행에다 넣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런 합법적이고 아무런 법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무한대로 주는 것도 아니에요. 과부하가 안 걸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내가 재투자를 했을 시 밑에 강력한 혜택이 계속 올라와. 저는 무조건 이거 다시 한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재투자를 하면서 선순환 구조로 가야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그 돈으로 땅을 사고 다른 데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다시 벌은 돈으로 이 회사에 다시 재투자를 해서 거기서 나온 포인트로 다시 쇼핑 가맹점에 사용을 하고 거기에서 또 혜택을 받으면서 또 졸업을 하고 코인을 받고 또 다시 재투자를 하고 롤업 혜택을 받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가능성이 보여요, 저는. 그리고 또 이런 구조가 있어야지 저 같은 사람이 뛰어들어서 열심히 합니다. 이런 구조가 없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거기에 관한 그냥 가이드만 해드릴 거죠. 뭐 설명 이렇게 해드릴 수는 있죠. 이 회사에 대한 회사 설명, 뭔가 이 제품에 대한 제품 설명, 뭐 비전 설명 이런 건 해드릴 수는 있어도 내가 직접 열심히 뛰지는 못합니다. 왜? 저도 돈이 지금 만약에 지금 구조로 한다 그러면 수입을 줄일 거 아니에요. 회장님이든 어디든. 그럼 그거 갖다가 생활이 안 되잖아요. 전업으로 열심히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부업으로 그냥 누구나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여유 자금을 할 수 있는 부업이지 이걸 열심히 뛰어들어서 여기에 올인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폼장님들 이거 직업 아닌가요? 결국 수천 명들이 그렇게 전국에서 뛰었기 때문에 23만 명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걸 또 수석 트리플들은 필리핀에 가가지고 또 열심히 뛰려고 준비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구조가 없다? 이게 뭐 멀티 롤업 구조가 없다? 그분들이 가가지고 열심히 할까요? 뭐 물론 필리핀에 따로 또 선수금 넣고 하면 되겠죠. 원래 생각은 그런 거였잖아요. 필리핀에 다시 시작해. 내가 한국에서 선수금 넣은 거는 여기서 여기대로 하고 필리핀 가서 선수금을 따로 넣고 따로 운영해 이런 거였잖아요. 뭐 그래도 되죠. 그렇게 되지만 그거는 몇몇 분들만 혜택을 받는 거예요.
거기 갈 수 있는 몇몇 사람들. 하지만 보세요. 이 구조는 한국에서 하나만 선수금을 넣어도 되는 거고, 내가 베트남 사람, 밑에 태국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한국 사람이 뭐 베트남 밑에 태국을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태국하고 베트남하고 한국하고 회원들이 모두 협력해서 이걸 조직을 끌어가고 회사를 같이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 혼자 개인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 20개 국가 모든 회원들이 함께 똘똘 뭉쳐서 이걸 끌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는 롤업 보상이 있어야 되고 합법적인 글로벌 회원 가입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는지를 모르겠지만 분명 뭐 이걸 지금 솔루션을 주도하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을 주장하는지 여기에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합법적으로 롤업을 주려고 하면 이걸 무한대로 주자는 게 아니에요. 뭐 바이너리 방식 두 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쭉 내리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롤업을 줘봐야 6대까지 6대 정도까지만 주라라는 거고 요게 홍보비 또 플랫폼비도 있잖아요. 거기에 또 제가 또 따로 구상하고 있는 뭐 추천 매칭 수당 같은 거 있거든요. 매칭 수당은 그런 겁니다. 내가 만약에 나는 1레벨이에요. 난 13만 원 넣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내가 7레벨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7레벨 사업자가 매달 받을 거 아니에요. 수입을 여기서 뭐 200이든 300이든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200을 예를 들면 200을 받으면 소개한 사람에게 매칭 수당이라고 내가 직접 소개한 사람이 1대라고 하잖아요. 그럼 200을 벌면 그 소개한 사람에게 20만 원 정도, 10% 정도는 고맙다고 회사에서 이 사람을 성장시키고 같이 함께하고 운영하고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소개해줘서 고맙다고 그 사람이 200만 원을 매달 받을 때마다 20만 원씩을 주는 거예요. 그럼 필리핀 사람을 생각해 보면 필리핀 사람은 13만 원밖에 돈이 없어요. 그 13만 원을 넣어놨습니다. 하지만 내가 필리핀의 부자를 여기다가 가입을 시켰어요. 7레벨 7데이터. 왜냐면 필리핀에도 부자들이 많으니까. 그럼 필리핀 부자가 매달 200만 원씩 받을 때 이 가난한 필리핀 회원은 10% 20만 원씩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그 필리핀 회원은 활동비가 만들어지고 밥값이 만들어지고 생활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이 회사 일을 적극적으로 전업으로 열심히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무조건 13만 원 넣어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그 13만 원을 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소개를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제가 듣기로는 하루에 50번, 100번을 사업 설명을 했대요. 그 13만 원을 넣은 그런 분들이. 이게 그걸 욕할 필요가 아니고 열심히 노력한 대가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뭐라 그럴 게 아니고 그분들이 그러니까 뭐 8레벨, 9레벨을 만들어서 1000만 원, 2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받아간 게 문제였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는 조금 개선하면 되니까 과부하만 걸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구조는 무조건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쇼핑몰이나 가맹점에서 나온 매출에 딱 35%를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과부하도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런 재화 거래를 가장한 현금 거래라고 지금 그렇게 검찰에서 이걸 공격하잖아요. 그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매출, 실질적으로 쇼핑몰이 100억이 나왔어요. 100억에 대한 35%, 35억만 수입으로 나눠주겠다라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매출이 없으면 수입을 안 들이는 구조예요. 그러잖아요. 그럼 재화거래 가장한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재화거래를 해서 100억이란 매출을 올려서 거기에서 남은 35억을 여러분들에게 돌려주는 구조인데 문제될 게 있나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 내용들 지금 뭐 폼장협의체든 아니면 지원이든 시사모든 어느 분들이라도 이 내용이 궁금하시면은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세요. 저는 다 오픈할 용의가 있고 이거 풀로 찍어둔 벌써 유튜브가 다 비공개로 다 있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 원하시면 다 제가 그냥 그냥 드릴 테니 공개해 드릴 테니까 요청하세요. 제가 요청하신 분들 몇 분들에게 공개는 했거든요. 이거 그냥 무분별하게 다 공개할 수는 없고 사실 이것도 제 아이디어인데 그냥 뭐 다 이렇게 공개하기는 지금은 때가 아닌 거는 같고요. 아무튼 솔루션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이디어 참고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여러분들 지금 4월에는 당장 회생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5월이든 6월이든 이렇게 힘을 모으면은 언젠가는 가능합니다. 무조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시고 모두 함께하는 그런 솔루션에 진짜 내가 참여하고 싶은 솔루션에 참 이거 하셔야 돼요. 지금 사업 얘기할 때가 아니라라고 하는데 이거 사업 얘기 안 하면은 어떻게 선수금 돌려줄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좋은 솔루션을 만들어서 그걸 같이 해야죠. 이걸 뒤로 하고 다른 것부터 해결한다?
저는 그게 아니라라고 봅니다. 이 지금 남아있는 선수금을 돌려줄 수 있는 지금 방법은 새로운 합법적인 새로운 사업에서 이익을 빨리 내서 그분들에게 어떻게든 빠르게 돌려주는 구조로 가야지 무턱대고 기다리라고 하면은 다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신중하게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 빠르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